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 강의를 맡은 배은주입니다. 일단 주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지난 4월에 루바 블렌드 좀 나올 때 일단 관심도 있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자궁 쪽에 병력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갱년기를 주제로 테마를 정했거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특히 40, 5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을 좀 많이 한다든지 밤중에 몸이 많이 쑤셔가지고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팔다리를 좀 주물렀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종종 듣기는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을 많이 낸다고 그러고 생트집을 잡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때는 뭐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갱년기였구나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느껴졌었고 갱년기는 폐경기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관리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갱년기는 제2의 사춘기라고도 불리고 제 나이 또래 지금 40이신 분들이 자칫하면 맞물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아이 사춘기와 엄마의 갱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사춘기가 올머리 엄마들이 이제 그 갱년기가 온다는 얘긴데 아이 사춘기만 걱정하면서 정작 엄마들은 자기 갱년기는 걱정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조금 물어봐도. 그런데 아이 사춘기와 엄마의 갱년기가 싸우면 엄마의 갱년기가 이긴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 개 한 개씩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 채널이나 건강 채널 등 여러 매개체에서 건강 상식들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갱년기, 여성 갱년기와 남성 갱년기예요. 증세에서부터 운동 방법까지 지금 매개체에서 되게 많이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찾아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리고 2달 주기 정도로 방송이나 매개체에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갱년기란 모든 신체 기관, 기능의 쇠퇴와 노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서 호르몬 변화에 따른 폐경을 경험하는 시기인데 어, 단순히 폐경으로 뜻하지 않고 이행기, 폐경기, 주변기로 이렇게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행기는 그러니까 매달 매달 생리를 하시던 분이 3개월 이내 생리를 하는 경우 요런 경우는 그러니까 생리 주기가 일반적으로 이 3개월마저도 규칙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본인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내적 호르몬 변화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즉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짧았다, 길어졌다. 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그게 생리 불순이고 그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러니까 발열이 생겨서 암의 홍조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폐경기로 들어가 보면 마지막 생리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내를 폐경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행기 때는 3개월 주기마다 규칙적이던 게 폐경기에는 완전히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호르몬 변화에는 난포 형성과 에스트로겐 생성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이행기 때는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때는 아예 생성이 중단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주변기 또는 주위기라고도 지칭하는데 폐경 이후 시기거든요.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난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사항으로는 이런 게 정지가 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 또한 생성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이 다 중단된다는 뜻이고요. 그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도 남성 호르몬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여성 생리 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과정들을 서서히 겹치는데 이 과정들을 공부한 저로서는 알지만 일반 분들은 이 과정을 모르고 한꺼번에 지나가는 느낌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제 측근에서 저희 그 형님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지금 생리를 안 한 지 1년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지금 43이에요. 올해 해가 바뀌어서 43인데 지금 그게 1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40,
41세 후반부터 거의 이 변화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왜 가만히 있냐고 얘기했더니 그냥 병원에 갔더니 증세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따로 어떤 말을 해주지는 않아서 하겠지라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상담을 해서 스위치온을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데 한두 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변화가.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공부한 바로는 보니까 폐경기에서 주변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제가 지금 다시 정확하게 갱년기 상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갱년기는 언제 오냐 하면 이행기는 만 45세 전후예요. 그런데 40세에서 45세의 이른 폐경이 약 5%에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40세 이전 조기 폐경이 약 1%에 해당되는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기 폐경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폐경은 평균 나이 만 49세에서 50세인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균 49.7세에 폐경이 접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기는 55세 이전에 대부분 거의 다 폐경을 한대요. 저는 이 말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저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폐경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이 83.8세인데 일생 중에서 30년을 폐경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도 길어졌지만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대요. 왜냐면은 지금 병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사망하시는 수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일생 중에서 거의 40대 후반, 그러니까 50대부터 남은 여생은 폐경기 증세로 살아야 되고 전에 저희가 하승민 대표님 건강 강의를 들었을 때 왜 히트치는 2년 정도는 정말 극심한 증세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갱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 보면 30년에서 40년 가량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변화의 차이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에 남성 호르몬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데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30세부터 매년 1%씩 떨어져가지고 70대가 되면 30대에 비해서 호르몬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여자분과 남자분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 시기에 불편한 증상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즉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고 남성분들은 여기 보시는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서 그 격차 때문에 겪는 증상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증상들이 뭐냐면 이렇게 안면 홍조,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 때문에 일어나는 발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가슴 두근거리, 그런 불면증, 우울증, 신경질 등이 있는데 이런 자가 진단을 통해서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당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증상에도 골든 타임이 있답니다. 이 시기를 잘 체크를 하셔서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면 폐경기까지 오는 시간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고로 저희 그 아메 앱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 갱년기 자가진단이라고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소비자분들과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로그인 해야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그 갱년기에 대한 호르몬을 지금 공부를 했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내분비 조절 장애들 다른 호르몬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도 여성분들은 그 무월경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만약에 3개월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특히 40대 초중반이신 여성분들이 그런 증세가 있다면 병원 검진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 증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건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먼저 아실 수 있겠지만 일반 분들은 건강 상식이나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신체의 변화가 오면 병원부터 찾아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 진료를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 게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게 관리를 해보지 않고 의사 말부터 듣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제 그 자궁에 문제가 생겼을 때 30의 나이였는데 병원에서 이제 약간의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혹이 있다는 거예요. 혹이 있는데 그 혹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염증 검사를 했고 염증 검사를 했는데 그게 그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터뜨릴 수 없으니 개복을 해서 꺼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고 저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니까 그 개복을 해서 꺼냈는데 막상 열었을 때 나팔관 하나가 왼쪽 나팔관 하나가 다 썩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상의를 하지 않고 그 30에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 몸에다가 이제 바로 나팔관 하나 기능을 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도 다른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임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제 저도 그런가 했지만 좀 뭐라 해야 돼요? 좀 상쾌한 상담은 아니었어요. 근데 인제 뒤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인제 어른분들이 인제 얘기하시는 게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한쪽 기능이 없다면 1 년에 6 번밖에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근데 그 6 번도 정확하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빨리 결혼을 해서 이게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스톱을 하고 제가 저희 삼둥이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들었던 얘기 중이지만 그때 벌써 11년 전인데 그때도 파티마 병원에서는 인공관을 삽입을 했었대요. 그전부터. 저처럼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인공관을 삽입을 해서 유지를 하게끔 기능을 해 줬는데 일반 병원에서 그 역할을 못하는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못한다, 열어놓고 못한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모르고 저도 했던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임상적인 진단으로는 그 양상 반응을 보고 그리고 나이를 보고 진단을 일단 먼저 내리고요. 그리고 부인과 진찰을 봤을 때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성 호르몬 수치로 난소 노화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교적 되게 정확하대요. 근데 이게 조기 폐경 시에는 혈액 검사가 중요한데 정상적인 폐경 시에는 이 혈액 검사보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 변화, 그러니까 마지막 생리 때부터 1년 이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폐경으로 진단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치료 방법이 관리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운동이에요. 갱년기 증상이 왔을 때 먼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관리 방법이 운동으로는 유산소 플러스 근력 운동을 포함한 규칙적인 운동이어야 하고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하고요.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또 갱년기가 왔을 때 근육 무게가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충을 해서 하는데 평소에 하지 않다가 하시게 되면 운동을 했다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세가 내 몸에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게를 포함해서 중량 운동, 무게가 들어가는 근력 운동을 해 주셔야지만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왜 자는 시기 먹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 주기를 잘 챙기셔서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에 재생 호르몬이 잘 분비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잘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식습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냥 밥을 때운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옷 색깔, 색소, 파이토케미칼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식단으로 풍부하게 맞추시면서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갱년기에서 분명히 골다공증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칼슘이나 비타민들을 포함한 식단을 분명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로 근육량을 높이고 지방량을 다운을 시켜야지만 그래서 그 몸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호르몬 작용으로 인한 증상들이 호전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그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적정 체중 유지라고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유지를 잘 하셔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아 이거 다 하려면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인제 다음 문제가 따라오는 문제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쪼끔 부드럽게 소비자분들을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좀 좋고요. 금연금주는 이거는 거의 좀 마취제 역할이지 않습니까? 호르몬 분비에서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유니까 요거는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2 가지가 있는데요. 병원 치료와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병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면 폐경 호르몬 요법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경구 복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런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순리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43인데. 근데 그게 호르몬 부작용 때문이래요. 자기는 호르몬 부작용이 있느니 지금 이 상태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자료는 저희가 그 하승민 대표님 그때 갱년기 강의 자료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여기 심장, 간, 그리고 뼈, 피부, 두뇌, 가슴, 난소, 자궁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갱년기 시기에는 여기 부분 보이시죠? 그 생식기 조직에 관련돼 있는 가슴, 난소, 그 자궁에 관련돼 있는 여기에 지금 갱년기 증상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그 에스트로겐이 이제 작용하는 알파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이 파란색 부분은.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여기 주황색 부분 여기에서는 베타라고 지칭을 하는데 베타 부분에 그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호르몬제를 섭취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섭취를 했을 때 여기 베타 부분에는 떨어지는 부분은 보강할 수는 있지만 그 호르몬제가 여기 알파 부분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이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그게 염증이고 염증이 변이돼서 암으로 가는데 그거를 여기서 말하시는 유방암이 위험도가 나왔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얘기하시면 거의 태반이 유방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여성 생식기 질환 쪽이니까. 그런데 저처럼 조금 자궁 쪽이 약하신 분들은 약한 사람은 자궁 쪽이 나올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이렇게 병원 치료를 하는 이유가 그 부작용 때문에 꺼리시는 거고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런 병원에서 말하는 부작용들은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부 식물 및 식물 제품에서 발견되는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을 가지고 섭취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관리 방법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죠. 그게 대두 이소플라본이라는 콩과 두부에서 나오는 이제 영양소인데 이게 호르몬의 주 원료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정말 좋은 뉴트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보충해줘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시고 소비자분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루바 블렌드예요. 대표적인 갱년기 저희 그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루바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독일에서 이미 1950년대부터 이제 널리 섭취되면서 북미 여성들에게 안정성이 입증돼 있는 루바브 뿌리를 가지고 추출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끼리 아메에서 입증을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키워볼게요. 미국에 이게 FDA, NDA라고 돼 있고 캐나다 식약처 NHP라고 이게 등재가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FDA는 보통 미국의 식약처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NDI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러니까 FDA에 그 등록되어 있는 제품 말고 새로운 품목들을 등록하는 공정 과정이에요. 그 추가로 등록을 하는 거고 캐나다 여기 NHP 같은 경우에는 천연식품들을 등재하는 공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도 다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안정성과 기능성이 입증돼 있다는 거고 인공적인 기계를 가공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정성스럽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기능성 테스트를 했는데 MRS라는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라색 쪽으로 루바뿔을 84일 동안 섭취하신 분들에 대해서 11개의 아까 증상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려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4에서 7년 정도 이게 시간이 드는데 그거를 이미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 금액적으로 부분에서도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다 거친 루바 블렌드예요.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천연식품들이 왜 좋은 이유가 그 기능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포함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양소들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루바브 블렌드에는 여기 비타민 D,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 D와 K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 이제 주 원료인 프로틴인데 저희 프로틴 같은 경우에도 대두밀, 완두, 순식물성 단백질이기도 하지만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아미노산 스코어 100으로만 드셔야지만 그 섭취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식단에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그 파이토케미컬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그러니까 뭐 더블엑스는 말할 것도 없지만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컬을 포함하고 있지만 요번에 출시된 뉴 더블엑스에서는 그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 비타민 B군과 D를 더 강화시켜서 그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DNA를 이제 손상을 줄이는 그거를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갱년기에는 이렇게 B군과 D군이 강화되어 있다는 게 더 어필해 주시면 더 많이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칼슘인데요. 칼슘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칼맥디라고 해서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칼슘은 칼슘 혼자서 저희 몸에 흡수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그네슘의 두 개가 결합해야지만 흡수가 되는데 그 두 개를 더 많은 흡수율을 높이는 게 비타민 D 역할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 D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갱년기 시기에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다 들어가 있는 칼맥이기 때문에 더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균 부분인데요. 저희가 유산균 좋은 거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갱년기다 보니까 갱년기에 지금 검색해 보시면 갱년기 유산균이라고 해서 YT1이라고 검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YT1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는 락토바시러스라는 유산균이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과 여성 건강에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장이랑 두뇌는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장 건강을 다스리게 되면은 좋은 세라토닌 분비가 되면서 그러니까 왜 두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감소가 시키는데 락토바실러스 안에요.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저희 그 유산균에 보면. 근데 그 안에서도 여기 표시돼 있죠. NCFM이라는 성분과 그리고 저희가 LA14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의 또 다른 이름이 YT1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그럼 그 갱년기에 먹는 YT1이 들어가 있나요?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라는 성분이 장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갱년기 때 섭취를 하셔도 도움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만약에 에시도필러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YT1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아마 나중에 약간 다른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있다며. 근데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 에시도필러스 안에 YT1이고 저희가 있는 ACFM, 근데 LA14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너무 먹어야 될 영양소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칼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칼디가 있고 비타민 D가 있고 뭐 영양소가 많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5가지는 꼭 갱년기이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탑5로 5가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처럼 먹어야 될 영양소는 많지만 소비자들의 현 증상에 따라서 좀 권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갱년기는 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나이 듦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나만 겪는 시기가 아니고 이 시기에는 나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내가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나를 1순위로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갱년기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 시기를 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대목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부족한 강의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